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7번째 편 수리편 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은 조금 특별한 내용인데 내용이 특별하다기보다 이제 그 기술하는 방식이 좀 특별한 것인데 이것은 공자의 말씀을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공자가 하신 말씀이 아닌 공자의 모습을 그것을 제자들이 스케치하듯이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은 안 나와 있고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이제 평상시의 선생님 모습입니다. 평소의 공자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기록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데 이 기록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건 뭐 그 소박한 형태의 메모도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것은요. 우선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발견을 못했으면 그냥 지나쳐갈 어떤 장면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 발견한 사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들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뭔가를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씁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은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하다고 느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것을 잊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걸 보고 오늘 느낀 이 느낌을 까맣게 잊어먹는 게 아니라 다시 되뇌이고 싶어서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기록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선생님의 말씀들 중에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게 논어가 되는 건데 그것이 500가지 이야기가 논어에 수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당시로서 500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기록할 정도로 제자들한테 공자가 많은 감명을 주는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선생님이 보여주고자 일부러 보여주고자 행동한 게 아니라 제자들 눈에 저게 저래야 되는 거구나 저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느껴져서 그걸 발견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죠. 말씀이 아니어도. 그런데 그게 그 중요성을 발견하려면 이제 어떤 것이 충족되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그런 게 아니어야 돼요. 공자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그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면 제자들이 굳이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주제, 이런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 안 하시는데 공자는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 선생님이 왜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셨을까?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4장에서는 어떤 걸 기록을 했냐? 그러면 자지 연거에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러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연거하실 때, 연거는 한가로이 계실 적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어떤 사무가 있을 때가 아닌 그냥 평상시 아주 편안한 순간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때 선생님 모습은 어떠냐면 신신여야 하시며 요요여야러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여야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여야라고 썼습니다. 한 듯 하셨다. 그러니까 요 신신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고 요요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선생님의 이 연거하실 때 모습을
아주 적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걸 표현할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이런 듯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런 글을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나 보다 하는 것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라고 저렇게 이제 표현을, 어찌 다른 말로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신신한 듯 하셨다 할 때 요 신자가 그럼 뭐냐? 그러면 이게 펼신자예요. 펼신. 나중에는 요 옆에 사람인을 붙여서 이렇게 썼을 때를 펼신 이러는데, 이 글자가 이전에 요 글자가 펼신자입니다. 펼신. 그러니까 이제 펼신이라는 것은 긴장하거나 위축되거나 움츠리거나 하고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느긋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평소에 거처하실 때는 여유 있고 느긋하고 편안하시고 뭐 인상도 몸도 어떤 것 하나도 움츠러지는 거 없이 그랬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요여야러시다 할 때 요 요자는 예쁠 요자입니다. 예쁠 요. 여기 요 여자 옆에 이제 여자를 쓰면 요게 저것도 예쁘다인데, 그런데 저 예쁘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염하다거나,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잘 못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로 쓰이죠. 요귀, 뭐 이런 거, 요귀들, 요괴, 뭐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쓰이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예쁘다가 좀 더 과도한 것이고, 요 요자는 시경에 보면 도지요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지요요. 도지요요 할 때 요 도자는 복숭아꽃, 복사꽃이에요. 복사꽃이 연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꽃하고 오야꽃, 요걸 합해서 돌이라고 하는데 아주 예쁜 꽃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 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이죠. 예쁘기는 한데 잠깐 피었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매화처럼 추위 속에서 피는 그런 지조성도 없고, 어떤 꽃들처럼 그 국화꽃처럼 가을에 모든 꽃이 다 시들어서 없어졌을 시기에 서리빨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할 때 잠깐 화려하게 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상한 꽃이에요. 그러니까 시류에 편승 해가지고 막 이제 이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긴 한데, 그게 뭐 지네들이 그렇게 피려고 그런 건가요? 그 애들이 그냥 그렇게 피고 필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예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 요 복사꽃을 표현한 말이 요요입니다. 근데 이 요요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쁜데 그냥 예쁜 게 아니고 아주 상큼하게 예쁜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표현을 하자면 어여쁜 것입니다. 어여쁜 것. 그래서 요 요요라는 말도 이제 공자님 얼굴이 뭐 그렇게 어여쁜 모습이었겠습니까? 연한 핑크빛의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뭐냐 그러면 화색이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문체하고 바탕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문체는 바탕이 건강함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느긋하시고 자세가, 안색이 이렇게 편안하시고 온화하시고 이렇다는 얘기는 몸과 얼굴만 그렇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평상시의 모습이 이제 저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막 걱정, 고민 막 이런 데 찌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너무 이제
그 방종해가지고 예? 이제 거들먹거리거나 이 교만함, 거만함이 막 철철 넘치거나 막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과도한 모습들이 예, 지나친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걱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이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공자님은 평소에 저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말 속의 숨은 뜻은 공자님이 걱정이 없어서 그러셨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있을 때나 걱정이 없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늘 평상시의 모습이 저러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제자들 눈에 어떻게 지금 선생님 상황이 저런데 저런 모습이 가능할까 싶어서 저걸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마음 편할 때야 저럴 수 어쩌면 있을 수 있죠. 저런 상황이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상황이 저래서 저런 거는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상황이 저런 상황이 아닌데도 선생님은 저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딱 모두 전환을 해서 이제 거기에 또 집중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무사시니까 평소에 한가롭게 거처하실 때 그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심의라 오 쇠하여 구이라 오 불부몽견 주공이로다 그랬습니다. 심하도다 나의 쇠약해짐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속에서 주공을 다시 뵙지 못하며 이랬습니다. 심의라 심하도다 오 쇠하여 나의 쇠약해짐이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쇠약해진다는 말은 신체적으로도 노쇠해졌다는 말도 되고 또 그 심리적으로도 그렇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젊은 날 그 춘추 시대 말기 그 춘추의 그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유도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것이 좌절되자 노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도 어떤 나라에서라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의 공자의 의지는 충만했고 그리고 대단히 도전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뜻은 그러했으나 현실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 줘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현실은 공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로해졌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졌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또 두들겨 보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마음으로도 다시 도전을 해볼 그런 마음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제 쇠약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너무나 쇠약해졌다. 몸도 마음도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곁들여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래되었구나. 내가 꿈속에서 주공을 다시 뵙지 못한 것이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전에는 공자가 꿈속에서 주공을 주공을 많이 뵀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골똘히 생각했을 때 잠자는 순간에도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전제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평소에
주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많이 연구했고 그래서 잠자는 순간에도 주공이 공자의 꿈속에 많이 나타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다시 주공을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 말은 그만큼 내가 일상에서 주공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다시 재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식었다. 그런 의미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자에게 주공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왜 공자는 젊은 날 그렇게 주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 주공을 생각하고 그것을 재현해보고자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주공이라는 인물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공자의 고국인 노나라의 시조입니다. 노나라의 시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 나라에는 태공, 노나라에는 주공을 봉해서 노나라라는 제후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시조가 그 나라의 시조가 주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자는 노나라의 백성이니까 이제 자신의 나라의 시조를 흠모했다.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러는 이유만은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례 문화를 공자는 재현하고 싶었어요. 주례를 완성한 분이 주공이에요. 주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나라 초기의 예법 제도입니다. 정치, 문화, 사상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주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정치인들이 천명을 하늘의 명, 천명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 정권을 가진 것을 정당화했는데 그 천명이 하늘이 나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다가 점을 쳐서 물어서 그래서 내가 정치에 반영하는 하늘의 뜻을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의 천명에 부응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명은 하늘의 마음이 주관을 하는 건데 그 하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있다는 천심은 민심에 있고 하늘에 듣고 보면 백성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라고 하는 그 사상적 기반 위에서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겠다고 만든 것이 주례예요. 그 주례가 춘추시대에 붕괴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자가 논어에서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주례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다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주나라 초기의 그 주례 문화를 어떻게 지금의 재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주례를 완성한 분이 주공이었으니까 어떻게 주공의 정신을 다시 구현할 거냐. 이것이 공자의 중요한 문제의식이었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는 요, 순, 우, 탕, 문, 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부 제왕들이에요. 주공은 제왕이 아니에요. 천자가 아니라고. 천자가 아닌데 천자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해 준 분이에요. 공자는 천자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건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천자가 돼서 요임금처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무왕처럼 역성혁명을 일으키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타당한 롤 모델이 누구냐? 주공이라고 해요. 천자가 아니었지만 천자가 따라야 할 규범과 제도를, 문화를 제공해 주었던 분. 그래서 공자는 주공을
본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날 그렇게 주공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이제 몰입하고 그래서 꿈에도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더니 이제는 주공을 꿈에서 다시 못 뵌 지가 오래되었다. 그게 나는 그만큼 이제 쇠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당대의 그러니까 이제 롤 모델이었던 거예요. 주공이. 세 번째는 현실적인 롤 모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것이 쇠약해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 공자가 찾아낸 방식이 이제 뭐냐면 내가 내 당대의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이런 세상은 반드시 와야 되니까 그런 세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고전에 대한 정리, 역사서를 집필하는 것, 춘추라는 그리고 사람에게 씨앗을 남겨놔야겠다는 교육 이것이 이제 공자가 말년에 한 작업들입니다. 자, 그 다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지어도하며 거어덕하며 의어인하며 유어예니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어도하며 도를 지향하며 거어덕하며 덕을 운거하며 의어인하며 인을 의지하며 유어예니라 예에 논이러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도, 덕, 인, 예,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지, 거, 의, 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도의 뜻을 둔다 라고 하는 것은 요 도라고 하는 것은 도는요 제가 이 논어 강의하면서 여러 번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길이 있어요. 이걸 도라고 하냐? 네? 이걸 도라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길이냐?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는 서울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충청도 어디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은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길에는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 있는 그것이 길이에요. 당장 요걸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여기 서울. 그러면 당장 요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북쪽으로 나 있는 게 아니니까. 길은 내가 서울을 가겠다고 하면 길은 북쪽으로 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꾸불꾸불 하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도록 나 있는 것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길을 나선다 그러면 아무데나 길이라고 다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길을 가는 거지 그냥 길을 싸돌아다닌다고 그게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에다가 뜻을 둔다. 길에다 뜻을 둔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목적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 하는 그 목적지를 담보하는 도.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정당한 길 거기에다가 뜻을 둔다 이거예요. 지향하는 거죠. 지향.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내 삶의 목표를 둘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의 뜻을 둔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엉뚱한 길이 아닌 정당한 길에 뜻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가려면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근거지가. 근거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저 거자를 제가 운거하다라고 했습니다. 운거하다. 저것도 단어를 이 거자를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운거라는 운거할 거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저 운거하다가 뭐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어떤 진지를 차지하는 걸 운거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진지를 차지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을 수행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본거지라고도 하고 거기를 점거지라고도 하고 운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그 도를 지향해서 실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덕의 운거, 덕을 운거하다. 그 다음에 인을 의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매 상황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늘 기대야 될 것,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인이다 하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매 상황에서 나는 인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에 의지해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인에 의지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어예니라 그랬습니다. 요 예. 요걸 지난번에 언제 예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저 예자만 나오면 전부 예술이라고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술이라기보다 요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 혹은 재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의미는 이제 요즘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뭐냐 그러면 실무 능력입니다. 현실적인 능력이에요. 뭘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도를 지향하고 내 안에 덕을 본거지로 하고 매 순간순간 인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뭐 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원칙주의자만 이상주의자만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그런 인간형을 바라다기보다 거기에 예, 즉 실무 능력, 실제적인 능력에 논의로야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야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체로서 온전한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렇게 하면 요게 어떤 분은요. 요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요게 그리고 예술이라고 할 때 예라서 이 유어예가 공자가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 아니냐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라고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저 예자가 나오면 뭐 예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해석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건 이제 실무 능력, 현실적인 능력, 기회, 재능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